예, 여러분, 그럼 이어서 계속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반을 이동하고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혼자 찍다 보니까 카메라 바꾸고 해서 좀 변경점이 많을 거예요. 지금 잘 보이나요? 여기 잘 보이세요? 잘 보이지 않다가 아마 대답을 못 할 테니까 일단 선생님이 쭉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좀 불안정하다 싶으면 다시 찍거나 아니면 보완을 하던가 할 테니까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38번부터 쭉 넘어가 볼게요. 자, 38번을 살펴보시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대로 잠시만요. 이게 잘 안 나오네. 그래서 38번 같은 문제는 그대로 읽고 골라내기입니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읽고 나서 자기가 바로 답을 찾아내면 돼요. 쭉 살펴보시면 1번에 상반된 두 입장을 제시한 후 이를 절충하고 있다. 상반된 두 입장이란 것은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나요? 그렇죠. 찬반입니다. 지금 이 지문에서 그런데 찬반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요? 어떤 찬성측이 있고 반대측이 서로 입장을 주장하는 그런 얘기들. 안 나왔죠? 1번은 틀린 얘기입니다. 2번을 살펴보시면 문제 상황을 언급한 후에 해결책을 구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시사 문제들. 어떠한 환경이나 혹은 이권단체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을 상황을 주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책을 그거를 구체화하는 거죠. 이런 것도 여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번도 X예요. 3번을 살펴보시면 이론의 한계가 나옵니다. 이론의 한계를 단계적인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지금 여기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맞아요. 관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세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 관세 이론에서 어떤 불완전한 문제점이 있다. 그 한계를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나요? 아니죠. 3번도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4번을 살펴보시면 학설이 나타난 배경과 그 학문적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수요 공급이라는 데 학설의 배경이 나왔었나요? 이것도 안 나왔죠. 4번도 틀린 얘기입니다. 5번을 살펴보시면 원리를 설명한 후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서 예를 돋보인다. 잠시만요. 여기를 정리해서 다시 해볼게요. 원리를 설명한 후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예를 돋보인다. 여기서 원리가 어떤 원리였죠? 그렇죠.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잉여가 있는데 잉여와 관세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이거를 사례로 듭니다. 그래서 이거 결국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예시를 드니까 관세가 이렇게 작용하고 그 잉여가 국가 경제에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바로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39번을 살펴보시면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기 좀 지울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란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38번과 마찬가지로 쭉 읽으면서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바로 넘어가 보면 1번에 소비자의 지불 용익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항상 높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반드시 그런가요? 아니죠. 자기가 얼마나 비싸게 살지 어떻게 알아요? 시장 가격은 이 정도인데 자기가 딱 그만큼만 사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비자는 균형 가격보다 더 낮게 사고 싶은데 그렇게 안 팔아요. 아닐 경우가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항상 높다가 틀린 얘기가 되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을 살펴보시면 균형 가격에서는 재화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얘기죠.
우리가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균형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엔 맞는 얘기입니다. 3번을 살펴보시면 원료의 가격은 이에 기반한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위에 잠깐 올라가 보시면 여기 국내 소비자들은 아니요 좀 더 먹어서 국내 밀가루 가격이 상승하면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상승하게 되어 국내 소비자들은 밀가루 이용을 만든 제품들의 소비를 줄이게 된다. 나오죠? 보시면 이와 같이 원료의 가격은 기반한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3번도 맞는 얘기예요. 여기 좀 지우고 1번이 답이고 2번은 맞는 얘기, 3번도 맞는 얘기. 4번을 보시면 4번은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하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쌀, 수입쌀이 제일 대표적이고 또 하나 영화 커터제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를 규제하는 것들. 그런 문화산업에서 이런 규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5번을 보시면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과다한 관세에 따라서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관세가 과도해지면 그것이 국가 경제를 위축시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마지막 문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얘기.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40번으로 넘어가 보면 40번에가 자, 지금 40번의 기억이 뭐로 되어 있죠? 체크를 해볼게요. 관세가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감소할까요? 우리가 관세를 높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관세를 높이면 사회적 잉여는 아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가 소비자 잉여고 다른 하나는 생산자 잉여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이 두 잉여의 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회적 잉여가 줄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줄은 건 확실해요. 그리고 하나가 늘면 하나가 늘어납니다.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는 그런 관계죠. 그렇다면 그 줄어든 분량이 바로 늘어난 분량보다 더 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세를 높였다 그랬죠. 관세를 높이면 소비자 잉여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생산자 잉여는 늘어나죠. 그렇다면 소비자 잉여가 더 크게 줄어들어야 바로 관세 사회적 잉여가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답이 뭐가 될까요? 바로 골라낼 수 있겠죠? 바로 소비자 잉여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적 잉여 총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0번 같은 문제까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것들은 우리가 그냥 개념을 읽어내고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진짜로 어려운 문제들은 바로 41번 같은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좀 많이 시간을 써먹게 돼요. 좀 보시면 41번 3점짜리죠. 우리가 경제지문에서 얘기할 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경제지문에 의하면 10.8과 하나는 바로 경제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애들이 경제지문을 이과지문 그러니까 뇌과학 같은 것들 그런 과학지문들이랑 함께 굉장히 어려워해요. 특히 이런 3점짜리 같은 문제들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했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하는 것은 응용 문제입니다. 지금 윗글에서 우리가 개념을 주어졌으니까 그럼 이걸 한 번은 새로운 상황에 한번 써봐라.
응용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우리한테 묻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시간을 많이 쓰면 쓸수록 계속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개념을 딱 잡아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국에서 살펴보시면 국산 바나나만을 소비하다가 값싼 수입산 바나나를 관세 없이 수입을 합니다. 일단은 관세 없이 수입을 하죠. 수입을 했는데 국산 바나나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 당연하죠. 싼 바나나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이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자 정부에서 반응을 해요. 정부에서는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바나나 산업을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1번부터 살펴보시면 1번 바나나를 수입하기 전 바나나의 국내 균형 가격은 통당 죄송합니다. 자꾸 목이 막히네요. 목이 좀 막히네요. 바나나를 수입하기 전 바나나의 국내 균형 가격은 톤당 1,000만 원이었다. 맞나요? 살펴보시면 균형 가격은 여기입니다. 총 150톤당 1,000만 원의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2번을 살펴보시면 2번은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는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이 200톤이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관세를 부과하기 전 국내 가격은 여기입니다. 여기 500이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500에서는 국내에서는 처음에는 50톤만 생산했어요. 이 500에서는 이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겠다. 그렇게 생산자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불청객이 끼어듭니다. 바로 250톤은 늘어난 이 사이에 누가 들어오느냐? 외국의 값싼 바나들이 들어오죠. 거기서 200톤만큼 추가가 됩니다. 그럼 뭘까요?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는 50톤만 생산을 했는데 거기서 값싼 외국산 바나나가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250톤의 생산이 되는 거죠. 50톤에서 250톤. 그러니까 200톤만큼 더 외국에서 수입이 된 겁니다. 이 200톤이 수입이에요.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3번을 살펴보시면 3번에서는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과 이후의 가격을 비교해보니 톤당 200만 원만큼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과연 그런가요? 한번 살펴볼게요. 좀 내려가서 여기 보시면 관세 부과 후 국내 가격은 700만 원이고 관세 부과 전 국내 가격은 500만 원입니다. 딱 200만 원만큼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3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4번을 살펴보시면 4번에서는 관세를 부과한 결과 국내 생산자는 바나나의 공급량을 50톤에서 100톤을 늘리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좀 까다로운데 어디 보자. 관세를 부과한 것에서 바나나 공급량이 여기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국내 생산에서는 500만 원에서 50톤만 생산했어요. 여기가 펜을 좀 바꿔 쓸게요. 이쪽이 가격이고 이쪽이 생산량입니다. 50톤, 500톤, 50만 원. 이거 자꾸 헷갈리네요. 여기가 500만 원. 그리고 50톤만큼 생산했어요. 생산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불청객 끼어들어서 여기서 500만 원대에서 250만 원, 250톤으로 200톤이 추가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수입산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여 이게 700만 원입니다. 그럼 700만 원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도 펜을 바꿔 써볼게요. 옆에 써보시면 이제 700만 원대 이렇게 변합니다. 700만 원대는 그러자 이제 국내산 생산자들이 50톤에서 100톤으로 생산량을 늘립니다. 여기는 100톤이 되는 거죠. 다시 써볼게요. 여기는 가격이고
여기는 생산량입니다. 그런데 이제 700원을 관세를 올리니까 외국산, 값싼 수입산 바나나들의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200톤으로 줄어듭니다. 생산량은 200톤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관세를 부과한 결과 국내 생산자는 바나나의 공급량을 50톤에서 100톤은 늘리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50톤에서 100톤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4번도 정답이 됩니다. 아니 4번이 정답이 아니라 4번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5번을 살펴보시면 관세를 부과한 결과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이전보다 50톤이 줄어든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원래 50톤에서 250톤 그러니까 200톤만큼 수입산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서는 이쪽이 국내 쪽이고 여기서 총입니다. 총 생산량이죠.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지금 200톤이랑 여기랑 여기 이쪽이 국내고 이쪽이 총 그러니까 100톤만 수입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원래 200톤을 수입했는데 관세를 부과하니까 이젠 100톤밖에 수입을 못해요. 즉 100톤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어렵죠? 사실 이런 문제들은 엄밀히 말하면 국어 문제기보다는 경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경제에 가면 나와요. 그런데도 국어에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대놓고 내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국어라고 경제라고 해도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경제 지식을 이 질문 통해서 줬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너가 논리를 제대로 따라서 응용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묻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보통 애들이 많이 갈려요. 딱 봐도 찍기가 힘들죠. 찍기가 힘들기 때문에 순수하게 논리를 잘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맞춥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자기가 경쟁력을 찾아가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4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번 지우고 42번을 살펴보시면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관세 A고 또 하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B. 수입 할당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수입 할당제는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요. 보기를 살펴보시면 수입 할당제는 일정 기간 특정 재화를 수입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합니다. 공급이죠. 공급을 제한해요. 할당량까지는 자유무역 상태에서 자유롭게 너가 들어와도 돼. 들어와서 알아서 장사해라. 했는데 그 할당량이 채워지는 순간 수입을 딱 금지해버립니다. 금지해버리는 비관세 정책이다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가격이 아니라 공급만 건드린 거예요. 수입 할당제는 수입되는 재화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그 재화의 국내 가격을 자연적으로 상승시켜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보면 방향성은 다르지만 일단 목적은 똑같아요. 그럼 이 A랑 B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1번부터 살펴보시면 1번 A는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죠. 관세가 붙으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B를 살펴보시면 이제 이 수입 할당제가 붙으면 수량을 기준으로 수입되는 재화량을 제한한다. 공급을 건드는 거죠. B도 2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3번을 살펴보시면 A는 B와 달리 정책 시행 시의 혜택을 국내 생산자가 보겠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A만 보진 않죠. B도 마찬가지로 보게 돼 있어요. 왜? 수입 할당제는 수입된 재화량을 제한함으로써 그 재화의 국내 가격을 자연적으로 상승시킨다고 했어요.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국내 생산자가 이득을 보겠죠. 이득을 보니까 보호하고 A는 B와 달리 정책 시행 혜택을 국내 생산자가 본다가 이게 아니라 A랑 B 모두 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4번을 살펴보시면 B는 A와 달리 수입품에 대한 정보의 조세 수입이 없겠군요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B는 관세를 부과해서 그 차별되는 조세 수입을 국가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입되는 양만 딱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세 수입이 없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5번을 살펴보시면 A와 B 모두 국제무역 규모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겠군. 맞죠. 아까도 관세는 국경제학자도 얘기했듯이 경제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다. 무역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다. 얘기를 했고 지금 B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입되는 재화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그러면 당연히 무역 규모도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